네, 앞 시간에 살펴봤었던 이 패치 메뉴 인포하는 이 코드만 저희가 콜백 함수를 좀 더 정확하게 써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시 다 지우고요. 여기다가 렛 메뉴를 이용해서 변수를 하나 선언한 다음에 저 메뉴를 가져올 겁니다. 어떻게 가져올 거냐면 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메뉴, 자, 퍼스트 메뉴가 아까 뭐 구독이었나요? 뭐 구독 이런 식으로 객체라고 보고요. 자, 이런 식으로 객체를 바로 할당할 수가 있겠죠. 자, 일단 메뉴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했고요. 별도의 초기 값을 선언 안 한 상태에서 선언한 이후에 그 값을 이렇게 객체로 할당을 했습니다. 뭐 퍼스트 메뉴뿐만 아니라 세컨 메뉴 해가지고 메뉴 아까 그 유튜브 보셨을 때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여기에다가 뭐 기록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렇게 그냥 둘게요. 여기 그냥 퍼스트 메뉴 하나만 두겠습니다. 키 값을 키밸류를 하나만 두고, 자, 이 상태에서 이 퍼스트 메뉴를 가져오는 거를 메뉴에다가 펑션을 이용해서 패치 메뉴라고 해보겠습니다. 패치 메뉴. 자, 패치 메뉴라고 하는데 요거의 리턴 값을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 객체라고 그냥 둘게요. 요걸 이렇게 두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이 패치 메뉴를 여기다 호출한 거와 여섯 번째 코드는 같다라고 볼 수가 있죠. 패치 메뉴로 함수를, 이 코드를 이렇게 함수로 대체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거기까지 일단 저장하고 보시면, 저기까지 보셨을 때 이 패치 메뉴의 실행 결과는 객체를 반환해 준 거기 때문에 메뉴에 이 퍼스트 메뉴가 들어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는 아마 충분히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콘솔에다가 이제 메뉴를 찍어 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우측에 창을 다시 한번 열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왼쪽도 일단 이거를 더 닫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시기 편하게.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콘솔에 잘 출력되는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다가 또 보시기 편하게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결과 이렇게 출력 결과라고 할게요. 이렇게. 자, 출력 결과라고 해서 이렇게 퍼스트 메뉴 객체가 잘 반환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는 이제 문제가 없고요. 패치 메뉴가 이번에는 이렇게 그냥 바로 객체를 정의한 다음에 반환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서버에다가 요청해가지고, 서버라고 하는 거는 이제 브라우저에서 뭐 달라라고 데이터를 요청을 했을 때 그거를, 그 데이터를 반환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서버입니다. 요청을 받아서 데이터를 반환해 주는 게 바로 서버의 역할이에요. 자, 아무튼 그래서 요거를 서버로 요청한다라고 했을 때 코드는 수도 코드를 제가 작성해 볼 건데, 수도 코드라고 했을 때 그냥 뭐 한번 시뮬레이션 하는 코드를 제가 임의로 작성해 보고 있습니다. set timeout이라는 게 있어요. set timeout이라는 게, 이게 바로 뭐 몇 초 지난 다음에 코드를 실행할 거를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곳인데요. 여기다가 5초로 둘게요. 5초. 5천이 밀리세컨, 단위가 밀리세컨이다 보니까 5000 밀리세컨이면 5초를 의미합니다. 5초 뒤에 실행할 코드를 여기다가 집어 넣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퍼스트 메뉴 구독이라고 하는 걸, 데이터를 여기다 선언해 볼게요. 자, 렛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이제 반환할 수 있게 할 겁니다. 자, 무슨 말이면 이제 리턴을 하지 않고요. 자, 리턴하지 않고, 자, 여기서 리턴 다음에 데이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패치 메뉴를 실행했을 때는 5초 뒤에 데이터를 반환한다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상 이게 리턴이 된다라고 해서 이 패치 메뉴의 결과가 이렇게 들어가진 않고요. 아무튼 내가 5초 뒤에 이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봤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해야 될 거, 이 패치 메뉴를 실행을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이미 결과가 나와 있었지만 출력 결과는 계속 메뉴에 undefined가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다가 제가 리턴으로 데이터를 넣는다고 할지라도 5초 뒤에 실행되는 거에 대해서 이미 이 아래 10번은 이미 실행이 됐고요. 그러니까 11번은 미리 실행이 됐고요. 그리고 이 위에 set timeout이라고 하는 요 안에 이 코드, 이 코드는 이쪽이죠. 자, 이 두 번째 코드,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코드. 자, 첫 번째 코드랑 두 번째 코드랑 실행 순서가 달라요. 일단 첫 번째 코드가 먼저 실행돼 버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코드는 5초 뒤에 실행됩니다. 자, 이런 식의 호출 순서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이전 시간에 비동기 처리를 해야 돼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참고로 set timeout이라고 하는 것도 서버에 요청을 보내고 받아올 때까지 5초라는 시간이 걸린다라고 가정하고 제가 임의로 작성한 코드라고 봐주시면 돼요. 실제적으로 이 코드는 5초 뒤에 실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5초 뒤에 받아올 데이터를 제가 들고 와서 출력해 보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어떤 걸 할 거냐면 패치 메뉴라고 하는 곳에다가 익명 함수를 하나 넣을 거예요. 이게 바로 함수에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익명 함수라고 제가 전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이 익명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함수의
인자로 일반적인 뭐 10이라던가 뭐 하이라든지 일반적인 값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함수도 하나의 값으로 취급된다라고 해서 1급 함수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1급 함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도 유의미한 값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인자를 넘겼기 때문에 이 패치 메뉴라고 하는 함수에서 저 인자를 받아줄 수 있게 여기다 콜백이라고 콜백 펑션이라고 제가 파라미터 하나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패치 메뉴에서 선언했던 이 값이 그대로 이 콜백 펑션으로 들어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콜백 펑션 같은 경우에는 함수를 그냥 넘겼기 때문에 이걸 실질적으로 마지막에 어디선가 이렇게 실행을 해줘야지만 함수를 호출을 해줘야지만 함수의 이 안에 있는 코드가 이 안쪽에 있는 호출되면 실행될 코드를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 안쪽에 이 코드가 이 콜백 펑션을 호출했을 때 이게 이렇게 실행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일단 구조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패치 메뉴라고 하는 곳에다가 값을 하나 넘겼는데요. 그게 그냥 함수를 하나 넘겼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값을 가지고 받아줄 수 있게 패치 메뉴라는 함수의 파라미터를 선언했고요. 그 파라미터를 가져왔을 때 실행할 겁니다. 실행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2번에 넣었는데 사실상 이 함수를 어디다 실행할 거냐면 5초 뒤에 실행할 거예요. 5초 뒤에. 자, 이거를 하나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실행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거는 setTimeOut이라고 하는 게 5초 뒤에 실행되기 때문에 얘는 5초 뒤에 실행되고 위쪽에 있는 콜백 펑션은 바로 실행이 될 겁니다. 네, 그 차이를 한번 봐드릴게요. 자, 먼저 제가 여기다가 로그로 하나 완성해 보겠습니다. 실행이라고 저장을 하게 되면 자, 보시면 실행하고 출력 결과가 뜬 다음에 5초 뒤에 한 번 더 실행이 찍힐 겁니다.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실행하고 출력 결과가 찍힌 다음에 5초 뒤에 실행이 찍히는 거, 이게 바로 콜백 펑션이라고 하는 게 setTimeOut 안에 있냐 밖에 있냐에 따라서 바로 실행되는지 아니면 setTimeOut에 정의한 이 값에 이 시간값에 따라서 그 이후에 실행되는지를 구분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콘솔 클리어하고 다시 한번 여기 왼쪽으로 갈게요. 5초 뒤에 실행되는 함수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번엔 데이터를 이렇게 넘길 수가 있어요. 역으로 이번엔 여기다 데이터를 넘기는 거죠. 퍼스트 메뉴 구독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이렇게 넘기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이 데이터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그 객체라는 값을 여기다가 할당을 했었죠. 그 데이터를 이렇게 넘기게 되면 반대로 콜백 펑션을 실행할 때 이 데이터가 이렇게 익명함수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리절트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넘겼던 이 값이 최종적으로 익명함수의 리절트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실행할 때 제가 실행하고 리절트를 하게 되면 여기에 익명함수의 파라미터 리절트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 파라미터는 위에 보시는 것처럼 컬백 펑션이 됐건 리절트가 됐건 이름은 편하게 장명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저장하시게 되면 5초 뒤에 실행됐을 때 이 퍼스트 메뉴라고 하는 메뉴 정보가 화면에 출력되는 거, 그러니까 콘솔에 출력된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제가 이미 코드를 작성하고 계속 설명을 드리다가 이미 5초가 지났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이거를 이렇게까지 한번 작성해 볼게요. 네, 저장을 하시고 보면 이렇게 실행이 되었죠. 네, 그래서 5초 뒤에 실행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5초 뒤 실행이라고 적어볼게요. 5초 뒤 실행이라고 저장하시면 먼저 출력 결과가 찍혔어요. 네, 출력 결과가 찍혔고 5초 뒤 실행이라고 뜰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게 바로 콜백 함수를 이용해서 5초 뒤에 코드의 실행이 끝났을 때, 그러니까 긴 시간 뒤에 코드의 실행이 끝났을 때 그 실행된 값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자바스크립트에서 비동기 코드를 처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인 콜백 함수에 대해서 제가 살펴본 거예요. 저희가 바로 전 시간에는 이런 것들이 콜백 함수입니다 라고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어떤 정확히 동작하지 않는 코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정확하게 콜백 함수를 이용해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 보시는 것처럼 setTimeOut이라고 하는 서버로 데이터를 요청하고 받아놓은 시간이 5초 정도 걸린다라고 가정한 이 시뮬레이션 코드를 작성해 봤고요. 그래서 5초 뒤에 데이터가 받아왔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이런 식으로 나타내 봤는데, 이걸 가지고 콜백 펑션으로 이렇게 넘겨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패치 메뉴라고 하는 값을 이 리절트에 담았다. 그러니까 패치 메뉴라고 하는 함수에서 이 5초 뒤에 실행된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그러면 뭘 할 거냐면 메뉴에다가 이 값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메뉴를 바깥에다 선언하는 게 아니라 콜백 함수를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특히 비동기 처리 같은 경우에는 비동기 처리를 하는 코드의 안에다가 이렇게 메뉴로 리절트를 넣으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메뉴를 일단 필요가 없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메뉴는 결국에 계속 위에 보시면 2번이 먼저 실행되는 게 아니라 1번이 항상 먼저 실행된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출력 결과도 찍으려면 여기서 찍는 게 아니라 5초 뒤에 실행된 결과를 이렇게 찍어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저장하시고 나면은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5초 뒤 실행 정상적으로 콘솔 찍혔고요. 그 다음에 출력 결과도 제가 이 왼쪽에 1번을 옮겨 놓은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데이터를 받아온 상황에서 출력 결과를 찍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5초 뒤에 받아온 데이터를 메뉴라는 변수에 집어넣고 그걸 최종적으로 출력 결과로 확인할 수 있는 거기까지 비동기 처리를 콜백 함수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요. 콜백 함수가 이런 식으로 익명 함수라고 하는 걸 선언해서 요 1급 함수의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함수의 파라미터로 전달되고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또 호출할 수가 있는데 그냥 호출해도 됩니다. 그냥 호출해도 되는데 그 안에 또 값을 전달하고 싶을 때는 이 안에다가 데이터를 또 전달해 가지고 걔가 최종적으로 또 익명 함수에서 다시 전달될 수 있게끔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콜백 함수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럼 거기까지 콜백 함수 마무리 지을게요.